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유튜브 컨텐츠 중에 조회수가 무려 8,000건 넘은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빵빵빵 효과음 들어야 돼. 대표님 한 말씀 하셔야죠, 이럴 때. 더 큰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만 조회수 넘도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아직 배가 전에, 고파요.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원대한 꿈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뭘 앞으로 하시겠다. 구독자 수가 5,000명에 딱 도달하면 네. 기념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생방송. 3시간 연속 생방송. 유튜브 스트리밍이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마차도 출연하시고, 우리 기존에 여러 재능 있는 방송인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팟캐스트계의 유망주들을 모셔서 함께 재미난 시간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연속. 8,000건 도달하는 게 제목이 어떤 거죠? 기초연금이었죠, 그것도.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자,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는가가 조회수가 무려 8,000건을 넘었으니까 그 8,000명이 구독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독자가 3,000 몇 명대인데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를 안 했는데 불쑥 튀어나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계를 넘어 오늘은 복지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위한 체계봐라. 네. 이상입니다. 네, 의료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계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님 나오셨는데, 자, 오늘 할 건 어떤 거냐면 되게 자극적입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시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거 기분 엄청 나쁘죠, 이거. 네. 자, 기초연금 30만 원 시대가 열리는데요. 정부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기존의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빈곤 노인까지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 지난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죠. 그런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150만 명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줬다가 도로 다 뺏어버립니다. 오늘 알려주세요 방송에서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하위 빈곤 노인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새들어 사는 월세방 주인인 김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훨씬 더 가난한 나는 왜 못 받느냐. 이 말돼요. 네, 자, 집주인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대충 몇 명쯤 되는 건지 이것도 알고 싶어요. 이 대상자들이요. 네, 새들어 사는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가장 가난한 어르신의 이 한탄이죠. 그죠? 네. 아니, 내게 꼬박꼬박 월세 받아가는 우리 집 주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그것도 이제 25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다 그러고 있는 판에 네. 왜 더 가난한 나는 왜 못 받아요? 이 한탄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데모도 한대요. 오늘 데모했대요. 줬다 뺏지 말라고. 줬다 뺏지 말라고 할아버지들이 네. 리어커를 끌고 나왔는데 리어커에 폐지가 가득 실려져 있어요. 아하. 폐지를 가득 싣고 지금 길거리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소송도 걸어놨습니다. 헌법소송 걸어놨어요. 헌법재판소에. 한번 줬으면 줬지 왜 뺏어가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이제 왜 그런지 네. 오늘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텐데요. 우리 마차께서 그러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슈의 대상자들이 대충 몇 명쯤 되느냐 이거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4월부터 기초연금 얼마 받아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렇죠. 30만 원을 받죠. 네. 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이면 전체 노인이 지금 8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750만 명이 되거든요. 네. 이분들의 20%니까 몇 명이 되겠습니까? 150만 명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150만 명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소득 하위 6%.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서열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맨 밑에 20%에 속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라 그랬죠? 네. 네. 그럼 맨 밑에 20%가 아니라 맨 밑에 6% 있죠? 네. 맨 밑에 6%. 94등부터
5등부터 100등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별풍선 날아갑니다. 네. 우리 버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 몇 등부터 94등부터 100등까지죠. 네. 바로 그 최하위에 6%에 있는 노인들 있죠. 네. 이 노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에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를 주거든요. 네. 네. 이분들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기준중위소득의 30%도 안 되는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돈을 주는데,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죠. 독거 혼자 산다. 네. 혼자 살면은 51만 원을 한 달에 못 버는 사람, 기준중위소득이 51만 원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51만 원까지 채워줍니다. 51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51만 2천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51만 2천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소득 하위 6%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몇 명이냐? 40만 명쯤 되는 거죠. 전체 노인의 한 40만 명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받습니다. 도로 뺏깁니다.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런 거죠. 받아놓고 뺏깁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도록 되어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초연금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을 원천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71등부터 100등한테, 31등부터 100등까지 다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별풍선 또 날아갑니다. 다 받습니다. 그분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다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부터 한 21만 원쯤 되던 데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던 거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네. 왜 작년 9월부터인지, 원래 이게 4월부터였는데 9월로 넘어간 거 왜 그랬죠? 자유한국당. 네, 뭐 때문에? 반대해서 선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죠. 예. 지방선거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이게 9월로 늘어졌는데 25만 원씩 받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2019년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 대해서 이게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네. 당연히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도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초연금 받은 것, 이 수급액 30만 원을 모두 뺏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도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시민사회에서 여기에다가 장명, 이름을 멋지게 붙였습니다. 줬다 뺀든 기초연금. 네. 그렇다면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라는 건 이제 따로 있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알아야 왜 줬다가 뺐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줬다가 뺐는 데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그죠? 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생계급여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네. 최극빈층, 네. 최극빈층에 대한 도와주는 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생활비 주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최극빈층.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기초생활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계비, 식비. 네, 먹는 거죠. 먹어야 되죠. 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입어야죠. 입는 것도 식비에 포함돼요. 그렇죠. 식생활비에. 생계비 거비에 입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 그렇죠. 주거는 별도죠. 주거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 주거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네, 나옵니까? 주거급여도 줍니다. 어. 주거급여는 소득, 중위소득자 있죠. 네. 딱 네.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자 소득의 44%가 안 되면, 네. 그러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돼요. 그 대충 금액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좀 어렵네요. 제가 아까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네. 혼자 사는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있겠죠. 네. 그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51만 2천 원이에요. 그럼 150만 원이 150만 원 조금 중위소득이네요. 넘죠. 한 180,
170만 원 좀 더 되죠. 거기에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거든요. 네. 그거에 30%가 안 되면 그러면 생계급여 받습니다. 가장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죠. 네. 생계급여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네. 의료급여가 주어집니다. 기초생활 중에서 중요한 게 아플 때 병원 가는 거잖아요. 네. 마차 아플 때 병원 가야 되잖아요. 네, 가야죠. 그러니까 그 의료급여예요. 그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져요. 주거급여는 44%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져요. 또 하나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교육급여요? 교육급여는 왜냐하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 집안에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또 교육 그 부자재 이런 거 사라고 또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그 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상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방에는 그게 한 12여만 원 나오고요. 왜냐하면 주거비가 서울과 지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에서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난한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로 51만 2천 원까지 받고 최대. 네. 그리고 주거급여로 뭐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거. 네. 이 돈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리고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 이게 생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뭘 사요? 의복, 음식물, 연료 그리고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금품을 지급하는 것. 이게 바로 생계급여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국민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게 2.4%고 정확하게는 123만 명입니다. 123만 명이에요. 근데 이 123만 명 중에 노인이 40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3만 명은 노인이 아닌 생계급여 수급자죠. 네. 노인이 40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인들 같은 경우 이 40만 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일단 받았다고 노인이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노인수당이니까 네. 노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네.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이라서 가난한 도움을 기초생활보장에서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도로 뺏기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이게 그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빼요. 생계급여 받을 때 네. 제가 아까 94만 원. 제가 아까 생계급여 얼마까지 1인 가구에 얼마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기초연금 이야기고 지금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이에요. 이게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기초연금에서 쓰는 소득인정액하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내용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단어가 똑같으니까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제가 51만 2천 원이 생계급여비라고 그랬죠. 네. 51만 2천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버리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을 빼버리는데 소득인정액은 뭐냐? 소득평가액하고 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 이건 똑같아요. 이것을 합친 금액을 빼는 겁니다. 완전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죠. 그리고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게 얼마다. 이걸 더한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 나왔다 싶시다. 네. 그러면 내 생계급여로 51만 2천 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20만 원을 빼버리면 31만 2천 원만 매달 받는 겁니다. 생계급여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소득 인정이 제로다. 빵이다. 네. 그러면 51만 2천 원의 생계급여를 다 받는 받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이 충돌하는 사람이 지금 40만 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차 별풍선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만 명. 왜 이 제도가 충돌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충돌하게 냅두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외워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기초 원칙. 보충한다. 네. 아, 우리 영양 보충 좀 할까 할 때 그 보충입니다. 전 보충하면 보충수업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충 수업. 야간 그치? 자율학습 그렇죠. 땡땡이. 수업을 보충하는 거죠. 그런 네. 것처럼 영양도 보충하고. 근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이 필요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요만큼이라야 기초생활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보니까 아, 요만큼이 모자라네. 그래서 100이 기초생활이에요. 100이. 네. 100단위. 뭔가 100단위가 있다 싶습니다. 100단위가 기초생활이에요. 100 단위가 필요해. 그런데 이 사람이 50단위를 갖고 있네? 그러면 50단위를 뺀 나머지 50 있죠. 요것만 보충해주자.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100단위가 필요한데 그런데 만약에 80단위를 이미 갖고 있어. 그럼 얼마만 보충해주면 돼? 20만 원. 20단위만 네. 보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보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굉장히 중핵적인 원리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기초연금을 만약에 20만 원을 받았다. 아니면 30만 원을 받았죠. 그럼 받아버리면 공적으로 정부로부터 내가 소득을 이전받았잖아요. 공적 네. 이전 소득이 생겼죠. 그럼 소득 인정액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차 할머니는 30만 원을 받았네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으로. 맞죠? 네. 그러니까 소득이 30만 원 생긴 거야. 네. 그럼 소득 인정액에서 30만 원 인정되잖아요. 네. 그럼 그 30만 원 빼. 그리고 51만 2천원 30만 원 빼버리고 21만 2천원만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받은 거가 똑같잖아요. 결국 줬다 뺏은 거죠. 줬다 뺏은 거잖아. 마치 할머니는 원래 51만 2천원을 받도록 돼 있어. 생계급여비로. 그런데 일단 30만 원을 톡 줘. 기초연금으로. 할머니 30만 원 받았네요. 그러면 내가 21만 2천원만 드릴게요. 보충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 네. 보충성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줬던 30만 원을 도로 뺏는 거죠. 네, 그렇죠. 줬다 뺐다는 이 네이밍이 좀 네. 악의적인 것 같아가지고. 악의적인 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하위 어르신들 중에 순서를 하셨을 때 맨 아래쪽 6% 해당되는 분인데 네. 자기보다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은 이게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받아가잖아요. 네. 근데 나는 기초연금으로 한 푼도 못 받거든. 어쨌거나 간에. 왜냐하면 기초연금 제도가 내한테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근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는 건 도로 그걸 다 줘버리면 상위 6%가 아니라 상위 7% 든 사람보다 6% 바로 있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전체적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죠. 별풍선 날라갑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역전 현상이죠. 소득 역전 현상.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네. 정부에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 행정행위를 하는데 네. 이건 보충성의 원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칙 때문인데 소득 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다양한 공적 이전 소득이 소득 평가액으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게 소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그 기준선이 있죠. 그래서 아주 깔락깔락했습니다. 아까 의료급여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받았잖아요. 네. 의료급여가. 근데 그 40% 바로 밑에 있을 정도로 한 30%, 35% 내게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 인정액이 있는 거야. 그런데 기초연금을 턱턱 받아버리면 그거 더해지면 40%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급여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무상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면 의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아예 기초연금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 한 10%는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이 괜히 받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해버릴까 봐. 그렇구나.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이 50만 원이고 기초연금 30만 원이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보충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공적 지원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제도의 주요 목적이 소득 보장에 있지 않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방송을 들은 분과 안 들은 분은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예외 규정. 예외 규정. 그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 빵빵빵.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득 보장. 그러니까 어떤 개별 제도가 있어요. 개별 제도.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제도지 않습니까? 기초연금도. 네. 뭐 그리고 또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질병에 대한 어떤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전부 다 개별 제도가 돈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건 소득 보장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장애에 대한 지원 비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걸 소득 인정으로 쳐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다가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질병의 경우, 그럼 육아 양육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가구의 특성 때문에 그 일반 가구에 비해서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장애인 있죠. 장애인 연금 받지 않습니까? 노인연금처럼 기초연금처럼 장애인 연금을 받아요. 금액도 똑같이 지금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 장애인 연금 받는 이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칩시다.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 장애인 연금을 줬다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줬다 빼지 않고 주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주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뭔가 힌트를 저는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거,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그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이거 받는다고 일 안 하고 계속 이만큼만의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초연금도 예외로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한가요? 4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게 예외거든요. 우리 아동수당 예외입니다. 가장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났죠. 네. 그러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네. 그럼 그 아이가 아동수당을 받았잖아요. 네. 이 아동수당은 줬다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이야기했죠.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노인은 어떨까? 노인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사정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네. 그러면 노인에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를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전부 다 적용되니까 예외가 아닌 게 될 수 있겠네요. 그게 또 공무원들, 관료들이 네.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초연금도 노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지출 요인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기초연금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요, 이것은 또 뭐 기초연금법 법률 자체를 고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자체를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해버리면 돼요. 시행령은 정부 부처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국회의 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8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인 그 노인 수급자 있죠. 이 노인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 노인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자체를 신청하지도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실은 기초연금 받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자격 자체를 상실해버릴까 봐 우려해가지고 아예 수급도 안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동수당 10만 원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그리고 아이 키울 때 지금 그 양육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네. 집에서 직접 돌보면 연령에 따라 가지고 10만 원에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 수당을 주거든요, 정부가. 네. 그래서 이 돈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보통 한 30만 원 내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구의 특성상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 보충성 원칙의 예외 수당으로 분류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칙에 예외로 적용하자. 네. 이 기초연금도 일종의 아동수당처럼 사회수당이니까 이것도 예외로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예산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을 하려고 예산 증액을 의결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야 정치권이 좀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때요? 작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네.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25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도 이분들에게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10만 원,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되죠. 이 정도의 예외를 결정한 건데, 그래서 2019년 올해 국비 예산으로 한 4천억 원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 다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없던 일이 된 거죠. 이런 창의적인 시도가 좀 정치권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없던 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겠다고 4월부터 이제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 지금 이런 게 이제 통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40만 명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들을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인데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이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자, 오늘 이거 우리 외워둡시다. 버터 바른 목소리. 40만 명. 자, 40만 명의 노인들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 이 노인들은 말이죠. 매달 25일이 되면 기초연금을 일단 받습니다. 얼마나 받죠, 이제는? 30만 원 받게 되겠죠. 네. 왜냐니까 4월부터 오르니까요. 그럼 4월 25일 일단 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가 들어올 때는 그 30만 원을 쏙 빼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은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한 달 뒤에 빼는 거죠. 25일 날 줬다가 그 다음 달 25일 뒤에 쏙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인데요. 이제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 그 노인 당사자 99명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해 놨습니다. 저는 이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이전에요. 저는 좀 사회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보충성 원칙을 견지해온 정부 입장에서 이 기초연금액 전부를 예외로 인정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기초연금액의 한 절반쯤이라도 일단 좀 예외로 인정을 해보면 어떨까. 작년 연말 예산국회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10만 원 정도라도 한번 인정해 줘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절반이라도 보장을 해줘보면 어떨까. 이게 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 원 요거 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참 금할 수가 없네요. 자, 점점 좀 좋아져서 이것도 예외 없이 다 지급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